먼저 이제 로짓을 살펴볼 건데, 그 클래스가 이제 두 개인 자료에 대한 분류 문제를 풀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8개에 대한 옵저베이션의 로직 값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모델에 이제 넣으면은, 아웃풋에 그 로직 값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그 로직 값이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짓은 지금 요거에 이제 쉐입을 찍어 보면은 8,2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8은 보통 옵저베이션의 숫자를 의미하고 2는 이제 클래스의 숫자를 의미해요. 지금은 이제 선인장이 없음 그게 이제 라벨 0에 해당되고 선인장이 있음이 라벨 1에 해당되니까 이제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이 숫자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옵저베이션 8개니까 이건 첫 번째 옵저베이션, 얘는 두 번째 옵저베이션, 요건 이제 세 번째 옵저베이션, 그다음에 요건 네 번째 옵저베이션. 그 옵저베이션은 이제 이미지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뭐 그 이미지가 8장 있다고 치면은 첫 번째 이미지가 이 첫 번째 옵저베이션을 의미하고 요게 이제 두 번째 이미지가 두 번째 옵저베이션을 의미하고 요건 이제 마지막 이미지 마지막 옵저베이션을 의미하겠죠. 요거는 뭐예요? 그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관련된 숫자들인데 이 왼쪽이 그 라벨 0에 대한 이제 숫자, 라벨 0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근거를 나타낸 거고 오른쪽이 이제 라벨 1이라고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근거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라벨 0이라고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정도는 2.7 정도고 이렇게 해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라벨이 이제 1이라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3.11 정도의 이제 근거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 근거는 클수록 그 라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두 개를 보면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라벨 0, 라벨 1을 보면은 라벨 0은 이제 이만큼 2.7만큼 라벨 3은 마이너스 3.11만큼 이제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요거는 인공지능이 0이라고 이제 라벨 0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라벨 0은 선인장이 이제 없음이니까 그 이미지에는 선인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마지막 이미지에 대해서는 선인장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짓을 이제 좀 이제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좀 해석을 하거나 이 첫 번째 관측값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있는 요 숫자이죠. 요 숫자인데 이 첫 번째 관측값에서 클래스 이제 첫 번째 클래스는 라벨 0에 이제 해당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선인장이 이제 없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 정도가 2.73 정도고 그다음 선인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마이너스 3.11 정도의 이제 확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개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 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라벨을 이제 0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두 개의 숫자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갖고 왔는데 이것도 그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신 정도가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신 정도보다 더 크니까 첫 번째 클래스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두 번째 클래스에 대한 확신 정도가 더 크니까 요거는 이제 1이라고 이제 예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로짓이 의미하는 숫자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방식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로짓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이제 클래스인지 예측을 하는 거는 사실 이제 되게 쉽죠. 요렇게 이제 보면은 0이라고 예측해야 되고 요렇게 보면은 0이라고 예측하고 요거는 0이라고 예측하고 요거는 0, 요거는 0, 요거는 0. 그다음에 얘는 또 0. 얘도 요거하고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를 더 하면은 요거를 하나 더 씁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요거를 이제 굳이 한 이유는 얘도 그렇고 첫 번째, 두 번째랑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관측값도 그 라벨을 0이라고 예측해야 되죠. 왜냐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근데 얘가 얘보다 큰 거는 한 그 되게 많이 크잖아요. 5 정도인가? 이게 2.7103324 플러스 0.1362 345 이렇게 하면 5.84 그 거의 6 정도잖아요. 그쵸? 이거는 이제 그 얘가 이 값에 비해서 좀 많이 크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이 값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죠. 비교를 해봤을 때 1.06 57 177 더하기 0.0936 362 이렇게 하면은 0.15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크진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관측값은 인공지능이 이제 확실하게 0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서 이제 두 번째 관측값은 0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라벨이 빵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기는 하는데 확신 정도가 이제 요거보다 이제 좀 덜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예측을 하는 그걸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관측값을 보면은 요거 두 개 비교해 가지고 첫 번째 관측값이 요렇게 생겼잖아요. 얘가 더 크니까 첫 번째 클래스를 예측하고 뭐 이제 아까 했던 거랑 이제 똑같죠. 얘도 이제 첫 번째 클래스를 예측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제가 쭉 써보면은 얘는 요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클래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클래스 즉 라벨 0 이렇게 하면 얘가 더 크니까 요것도 라벨 0, 라벨 0, 라벨 0, 라벨 0으로 해야 되고 여기까지 라벨 0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요러한 6개인가? 6개의 옵저베이션보다 얘는 라벨 0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이제 라벨 1이라고 강하게 확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측 클래스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당연히 더 이제 큰 값 쪽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거죠. 이거를 요것도 이거 같이 좀 써줍시다. 얘가 얘보다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 요거로 뭐 굳이 이제 쓰면 이제 로짓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 일단 이제 요렇게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U1, U2는 요렇게 이제 풀어주면은 이 U1을 하면 여기 있는 앞에 얼마 이제 그 출력이 이렇게 되겠죠? 이제 U2 하면 이제 뒤에 있는 뭐 이렇게 출력이 되겠고 U1이랑 U2는 이제 여기 있는 거에서 이제 얘가 이제 U1, U2 그다음에 얘가 다시 U1, U2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if U1이 U2보다 이제 크면은 프레딕션 이 뭐예요? 0. 요렇게 이제 라벨을 예측하고 그렇지 이제 않으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레딕션 이렇게 출력하면은 00001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로짓
을 보면은 요거 두 개 비교해서 이제 0이니까 여기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계속 0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 두 개 중에서 이제 얘가 더 크니까 이제 얘는 1로 예측을 하고, 요러한 로직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얘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그 x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0이 이제 7개 나오고, 이제 1이 이제 하나 나오는 그 어떠한 이제 넘파이 어레이가 만들어져서 요게 이제 프레딕션 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다음에는 이제 로짓을 보고 이제 예측 확률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느낌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차이가 요만큼은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 90% 이상 이제 강하게 좀 더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또한 90% 정도로 이제 1이라고 예측을 할 거고, 요거는 그 0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한 뭐 90%까지는 아니고 한 60%, 40%뭐 요 정도의 이제 숫자로 좀 애매하게 이제, 그러니까 그 0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약간 이제 그 얘네들만큼 확신을 갖고 있진 않잖아요. 그 요거는 좀 이제 애매하게 크게 얘가 이제 살짝 큰 요 정도의 느낌으로 아마 이제 예측을 하면은 우리 직관이랑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로짓을 가지고 예측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요 공식을 쓰면 되는데, 요거는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그 확률값을 그 구하는 공식은 이제 요거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여기에서 그 U1이랑 그 U2가 예를 들어 첫 번째 옵저베이션의 이 한 장에서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옵저베이션은 U1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옵저베이션은 U2, 첫 번째 옵저베이션 U2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더하기 이게 K가 지금은 2일 테니까 요 공식이 우리 케이스에서는 이러한 공식으로 이제 바뀌겠죠? 바뀐 거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K가 2일 때니까 이제 요 공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그냥 쭉 펴보면 MP U2 이렇게 나누기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그 클래스 0에 대해 해당할 확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이렇게 똑같이 써주고 U2로 이제 바꿔주니까 요거는 클래스 이제 1에 해당되는 확률. 신기한 건 이제 얘하고 이제 더하면은 1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수식을 보면 별로 신기한 건 없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더하면은 분모는 이제 요렇게 되고, 그렇죠? 분자는 이제 요거하고 요거로 더하니까 분모하고 분자하고 똑같이 되니까 이제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더하면 1이구나. 그리고 U1이랑 U2를 비교할 때 만약에 이제 U1의 값을 이제 되게 크게 하잖아요. 이 값이 되게 커지겠지. 이것도 되게 커지겠죠. 이 값은 이 값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겠죠. 이 값이 점점 이제 U1의 값을 크게 할수록 이 값은 점점 되게 커질 텐데, 그럼 이 확률들은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U1의 값을 이렇게 되게 이제 크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너무 크게 했다. 터져버렸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거의 1로 붙어버리고, 그쵸? 한 111 정도만 해도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1로 딱 떨어지죠. 이 정도만 해도 얘가 이제 그 익스포넨셜 요거는 엄청 큰 수가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 가지고 이제 얘는 되게 작은 수가 되니까 이 왼쪽에 있는 요 값은 1로 이제 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값이 이제 되게 큰 값이 되고, 요 두 값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값이 이제 되게 크고, 얘네들은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0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반대로 이제 요거를 이제 한 0.5,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별로 이제 차이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확률이 이제 점점 내려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U1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걸로 예측을 하긴 하거든요. 클래스가 0으로 예측을 하긴 하는데 그 이제 확신 정도가 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54랑 이제 45 정도. 만약에 이거를 빵빵으로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일단 빵빵. 요렇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0.5, 0.5가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그 클래스 1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정도하고 2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0.5, 0.5가 되고 여기에서 만약에 2를 넣게 돼도 이게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클래스 0에 해당되는 그 내 이제 믿음의 정도는 2야. 근데 클래스 2도 2야. 그러면은 이제 사실 1인지 2인지 모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렇게 이제 해도 당연히 이제 요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하나는 마이너스 2로 하고 내가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1.9로 하면은 그래도 이제 요게 좀 더 이제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확률값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요 뭐 이 공식이 나오게 된 원리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이 U1이랑 U2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로직 값이잖아요. 이 로직 값이 어떻게 이제 바뀌냐에 따라 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이제 변할 것 같다라는 뭔가 이제 느낌을 얻을 수는 있죠. 이 수업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수식에 넣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u in, u1, u2는, 요렇게 있다 분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np exponential u1, 그 다음에 나누기 np exponential u1 플러스 np exponential 요렇게 한 게 이제 probability 1이고 그러니까 확률 첫 번째 이제 클래스라고 이제 생각하는 확률이고 요거는 이제 U2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P2가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거를 이제 prediction score라는 이제 이름으로 저장을 할 건데 P1, P2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요거를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로직 값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되게 강하게 0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여기 확률이 이제 잘 나타나 있죠. 얘는 0이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것들보다는 강하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죠. 0이라고 생각하는 게 53.96, 1이라고 생각하는 게 46.03%니까 이런 확률이 이제 잘 나타나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1이라고 좀 강하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런 확률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확률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식을 넣어 갖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로지에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취할 건데 이거는 지금 넘파이 어레이잖아요. 생긴 거 보니까 넘파이 어레이죠. 그쵸? 근데 그 넘파이 어레이에는 이제 없지만 토치에는 여기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디멘전을 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그냥 쉽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제 어렵게 포문을 쓰면서 또 식도 이제 외우지 않아도 요 확률을 로짓을 가지고 확률을 이제 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